안녕하세요 여러분, 상담심리사 뽀요예요. 카톡에 올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긴장되고 같이 있어도 더 외로운 느낌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? 이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에요. 나르시시스트와 지내는 사람들이 흔히 겪는 일상의 감정이에요. 어제는 다정했다가 오늘은 비난하고 내일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웃어버리는 그들 곁에 있으면 우리는 끝없는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죠. 이번 영상에서는 나르시시스트와 함께하면서 자주 느끼게 되는 대표적인 감정 6가지를 살펴보고 그 감정에 압도되지 않기 위한 방법까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. 첫 번째 감정은 혼란스러움이에요. 나르시시스트는 매력적일 때가 있죠. 달콤한 말을 건네고 넌 특별해 라는 신호를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죠. 하지만 곧 사소한 이유로 비난하거나 아무런 이유도 없이 차갑게 변해버려요. 늘 이런 식이라 이 온도 차이는 우리를 끝없이 헷갈리게 만들어요. 어제는 그렇게 다정했는데 오늘은 왜 이러지? 내가 뭘 잘못한 걸까? 이러면서 상대의 기분에 휘둘리며 혼란이 커져만 가죠. 이 혼란에서 벗어나려면 그들의 행동 패턴을 객관적으로 관찰해야 해요. 그리고 이건 내 잘못이 아니라 저 사람의 불안정한 성향 때문이구나 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해요. 인지적 거리두기를 하라는 거죠. 한 발짝 떨어져서 상황을 바라보면 나를 향한 공격이 곧 나의 가치와 연결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요. 나르시시스트와 함께하면서 자주 느끼게 되는 두 번째 감정은 죄책감이에요. 나르시시스트는 웬만해선 책임을 지려 하지 않아요. 네가 날 화나게 만든 거야. 네가 제대로 했더라면 일이 이렇게 꼬이지 않았어. 항상 이렇게 상대에게 책임을 떠넘기죠. 계속 이런 말을 듣다 보면 잘못한 게 없어도 스스로를 탓하게 돼요. 내가 정말 문제였나? 이러면서 근거 없는 죄책감 속에 살게 되죠. 죄책감에서 벗어나려면 책임의 경계선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해요.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건 내 잘못인가 아니면 저 사람 잘못인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. 그리고 믿을 만한 제3자에게 상황을 이야기해 보는 것도 좋아요. 다른 시각을 통해 이건 내 잘못이 아니구나 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거든요. 즉, 나 혼자 판단하지 않고 객관적인 기준을 세워서 비합리적인 죄책감을 줄이자는 거죠. 세 번째 감정은 불안감이에요. 나르시시스트와 함께 있으면 늘 긴장하게 돼요. 오늘은 기분이 좋을까? 나쁠까? 어떤 말 한마디에 또 화를 낼까?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불안은 점점 커지죠. 이런 불안감은 결국 항상 눈치를 보는 습관으로 이어져요. 마치 지뢰밭을 걷는 것처럼 언제 어디서 폭발이 일어날지 몰라 늘 조심조심하게 되는 거죠. 불안을 줄이려면 경계, 즉 바운더리가 꼭 필요해요. 그런 말은 듣고 싶지 않아요. 지금은 대화하지 않겠어요. 처럼 분명하게 선을 긋는 연습이 중요해요. 처음엔 쉽지 않지만 작은 경계부터 하나씩 세우다 보면 불안이 줄어들어요. 경계는 단순히 상대를 막는 게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울타리라는 걸 기억하세요. 네 번째는 자존감 하락이에요. 나르시시스트는 우리를 존중하지 않아요. 다른 사람은 잘하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야? 이런 말을 습관처럼 하면서 끊임없이 깎아내리죠. 계속 이런 대접을 받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가치를 의심하게 돼요. 난 정말 쓸모없는 존재인가 봐 라는 생각은 단순히 기분 문제를 넘어서 자존감 자체가 무너지는 심리적 학대예요. 자존감을 회복하려면 작은 성공 경험을 의도적으로 쌓는 게 필요해요. 운동을 해서 체력이 좋아졌다거나 책을 읽어 새로운 지식을 얻었다거나 작은 자격증 하나를 따는 것도 좋아요. 소소한 성취가 쌓일수록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되살아나죠. 또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해요. 그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는 소중한 존재구나 라는 경험을 쌓아야 해요. 나르시시스트와 함께하면서 자주 느끼게 되는 감정 5번째는 외로움이에요. 나르시시스트에게 정서적인 공감을 기대하기란 어려워요. 나 힘들어 라고 하면 위로는커녕 너는 왜 맨날 그렇게 약해 빠졌니? 라는 말이 돌아오죠. 곁에 사람이 있어도 마음은 늘 혼자인 느낌.
이게 나르시시스트와 함께 할 때 가장 큰 고통 중 하나예요. 외로움을 줄이려면 건강한 관계에서 정서적 연결을 채우는 것이 필요해요. 따뜻하게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친구나 가족 혹은 상담자와의 대화가 큰 힘이 돼요. 이때 중요한 건 나르시시스트가 아닌 다른 건강한 관계를 통해 마음의 빈자리를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. 더러운 우물에서 물을 퍼올리는 게 아니라 다른 맑은 우물에서 물을 얻는 거죠. 6번째 감정은 분노와 무력감이에요. 나르시시스트의 부당한 대우에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많아요. 하지만 동시에 아무리 말해도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야 라는 무력감도 함께 느끼게 되죠. 이 두 감정이 섞이면 점점 더 지치고 소진돼요. 화를 내도 바뀌지 않고 참아도 답답한 악순환에 빠지게 되죠. 분노와 무력감을 줄이려면 통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구분하는 게 필요해요. 상대가 바뀌기를 기대할수록 화는 커지고 무력감도 심해지니 통제 불가능하다 판단되는 것에는 매달리지 않는 거예요. 그러면 분노나 무력감이 줄어들죠. 그렇게 나는 어떤 반응을 선택할 것인가에 집중하면 훨씬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. 상대는 바꾸기 어렵지만 나는 내 태도와 선택을 바꿀 수 있죠. 그게 무력감을 줄이고 분노를 다스리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에요.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나르시시스트 곁에서 우린 혼란스러움, 죄책감, 불안감, 자존감 하락, 외로움, 분노와 무력감 등을 잘 느끼게 돼요.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흐름을 경험하죠. 감정은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지만 부정적인 감정 속에 계속 머물면 내면이 황폐해지고 인식이 왜곡되며 몸까지 병들게 만들어요. 그러니 여러분의 감정을 잘 살펴보시고 오늘 나눈 대처 방법들을 통해 스스로를 지켜내 보시길 바라요. 그게 회복의 첫걸음이 될 거예요. 상담심리사 뽀유였습니다.